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 제가 필리핀에 갔던 얘기를 했어요. 어학연수 5개월 했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어학연수 가실 때 궁금한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영어가 많이 늘까? 그리고 그 영어를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어학연수 간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을 떠나 있어야 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최소한. 그러면 이게 과연 가서 내가 배워온 거를 써먹을 수가 있냐? 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학연수를 가기 전부터 제가 영어가 필요했던 이유는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영어로 된 거를 제가 직접 읽어보고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를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희망사항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저는 시험을 쳐서 뭐 점수가 잘 나와야지, 그런 거는 아예 완전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토익 시험 이런 건 아예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IELTS니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보기는 했지만 굳이 그거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한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었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호주에 가서 살고 싶었고, 이제 만만한 나라가 호주잖아요, 솔직히. 한국을 떠나서 뭐 어디 좋은 나라 중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만만한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호주인데, 그래서 그 호주를 생각하고 있었고 호주에서 이민 가서 이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기술도 필요해서 이제 거제도 삼성조선소 가서 그 일도 하고 그 용접 기술 배워서 이제 용접사 이제 A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직으로 해서 호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호주에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용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용접이라고 하면은 왠지 생각이 드는 게, 아, 그거 좀 막노동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것도 맞아요. 그 막노동 중에 막노동인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 용접을 하려면 무슨 가운 같은 거를 잔뜩 덮어 씌고 거기다가 뭐 가면까지 쓰고 완전히 무슨 우주인처럼 그렇게 옷을 입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땀도 엄청 차고, 정말 이게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왜 그거를 생각하게 됐었냐면, 그러니까 한국과 다르게 호주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희소성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자,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뭐 지어야 되고 뭔가 막 투자할 사람은 많은데 호주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런 면에서 많이 개방이 돼 있는 나라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호주로 보내면은 세금이 안 들어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라고 하죠. 그 계약한 거를. 그 제대로 체결이 돼 있지만 호주만큼의 완화 정도는 돼 있지 않아요. 호주는 거의 미국과는 거의 완전 개방 수준이고,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에서 그 수출하고 수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00가 넘는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 그럼 여러분은 그 부가 그 관세를 내야 돼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그 미국과의 거래에서 경제적인 장벽이 되게 낮아요. 당연히 투자도 많죠, 호주에. 돈 벌거리도 사실 많고. 그런데 호주가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사람이 메어 터지는데 호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접 그냥 막 용접이 아니라 용접사 1급이면은 정말로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호주에서는 희귀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져봐가지고 이제 찾은 그 금액, 그러니까 시급,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시급으로 따졌을 때 1급 용접사가 1시간당 6만 원이에요. 1시간당 6만 원. 또 깜짝 놀랄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실리콘밸리에서 A급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시간당 30만 원 받습니다. 시간당 30만 원. 시간당 3만 원이 아니에요. 3천 원 아니에요. 30만 원이에요. 시간당. A급 프로그래머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해요.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력 지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중급 인력을 필요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고급 인력이 되는 순간 한국에서 직업을 찾기가 좀 힘들어져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꽤 오래 했어요. 돈 잘 벌어요, 그 친구. 근데 이게 실력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도 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상급에서 더 이상 뭐 어디서 받아줄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회사도 많이 없고, 그리고 그 정도의 그 고급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상급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기술력이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돈을 더 받고 싶으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그래픽 쪽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테리어 이제 그래픽을 만드는 건데 그 실내 내부 장식을 컴퓨터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정말 300만 원 벌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한 250만 원 받으면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호주로 가니까 이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다 호주로 가게 생겼는데 어쨌든 알 건 알아야죠. 호주로 가니까 450만 원 정도 받아요, 현재. 그리고 회사에서 집까지 대줘요. 회사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호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시간이 많고 집도 이제 회사에서 대준 게 뭐 그냥 저기 서울에 뭐 한 칸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정말로 그냥 집이에요, 집. 꽤 괜찮은 집.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거랑 그런 서양 국가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 한국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그치만 이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땅 크기에 비해서 사람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에 사람이 준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준다고 해도 그 서양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큰 국가들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 땅의 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하나하나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얘 아니면 다른 애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옵션이 많은 쪽은 유리해지는 거고 옵션이 적은 쪽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다 있어요. 거기다가 뭐 다른 것도 뭐 두세 개, 네 개가 더 들어섰다고 치죠. 그러면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은 소비자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유일한 대형 마트가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작은 마트들이에요. 그러면 그 대형 마트의 횡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격을 그렇게 싸게 팔지 않아도 사람이 올 정도가 되면은 그 대형 마트 입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자본주의가 좋은 게 뭐냐? 그 상태를 냅두질 않죠. 누군가 경쟁자가 거기에 껴듭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그런 독재 체제로 갈 수가 없죠. 한마디로.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하다고 싶으면은 경쟁자들이 계속 하나 둘씩 더 생길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는 크고 사람은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민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민자를 계속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아시아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호주에. 왜냐하면 호주가 사실 아시아에서 더 가깝잖아요. 호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한국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굉장히 거리가 멀죠.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구 반대편이에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멀어요. 그런데 호주는 아시아에서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어쨌든 호주 뭐 경제 얘기 뭐 그런 거는 거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호주가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용접사를 해야겠다는 이유도 거기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뭐 조건을 보니까 일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시급은 엄청나게 세고 이게 좀 뭔가 살만하겠다. 이 경쟁 사회에서 너무 이게 심각한 경쟁 사회, 한국의 이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서 나도 그런 데서 좀 적당히 일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면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항상 희망사항을 몇 년간 품고 있었어요. 한 20살 때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23살에 이제 A급 용접사가 되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삼성 조선소로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하다가 그 조선소라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호주 영접사 가는 길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그 해가 지나고 나니까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조선소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솔직히 막 무슨 막 거대한 물건 같은 게 막 위로 막 머리 위로 떠다니고 뭐 아래는 잘못하면 쑥 빠져버리면은 그냥 짜부돼 가지고 완전 죽기 딱 좋고 무슨 아파트 건물만 한 것들이 막 그 컨베이어 벨트에 막 실려서 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용접한 부분이 잘 안 붙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 벽이 전체로 넘어와서 그 벽에 깔려서 죽는 수도 있어요. 조선소에서 일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조선소에 일한다 그러면 보험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 정도로 조선소가 위험해요. 여기 이제 필리핀에도 그 한진에서 만든 그 수빅에 마닐라 위쪽에 있어요. 그 지역에 한진에서 만든 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서 필리핀 사람들 많이 죽어 나갑니다. 그 안전 수칙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좀 잘 지키는데 그 한국 그 조선소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은 좀 잘 안 지켜요 보면은.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한테는 더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한테는 좀 덜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좀 그 한국 내에서도 잘 안 지켜요. 그 안전 규율이나 그런 거를. 러시아 사람들 많이 보였어요 당시에 그 삼성조선소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조선소 너무 위험하고 집에서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잘못하면 너 다리 하나 잃거나 아니면 죽겠다. 그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딴 거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상황이 또 호주 가는 그 용접사로 가는 상황도 어려워졌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사실 거기 들어가려고 삼성의 면접도 보고 대우조선의 면접도 보고 뭐 면접을 많이 봤죠. 여기저기. 그리고 겨우 들어간 게 그 삼성 조선소에 어떻게 걸려가지고 잘 걸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거의 그 들어갈 확률이 한 제가 그때 알기로는 뭐 7대1인가 뭐 5대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 면접 봐서 그 삼성에 딱 걸린 거예요. 하나는 또 어디였는지 지금 생각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전쟁터 같은 조선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영어를 차라리 배워가지고 그냥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가야 되겠다. 그냥 일단 가서 보자. 일단 가서 뭐 어떻게 되든 뭐 가서 찾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왜냐하면 시간은 계속 가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친구랑 이제 같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이제 호주 관련 카페나 이런 걸 많이 뒤져보고 책을 많이 보고 하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서 별로 득이 될 게 없겠다. 내가 그냥 지금 하는 거 하다가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취업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픽 쪽으로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 자기가 원하던 게임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래픽 쪽으로 해서. 근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이후로 한 1년인가 2년 정도 더 보냈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그러는 동안 저는 그래도 호주 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호주 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도 그 친구가 추천해준 책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영어가 없이 가서는 한국인들과 그냥 어울리다가 영어 못 배우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오는구나 사람들이 다들. 그거를 제가 그 책에서 읽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강남에서 학원에서 일할 때 그 영어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마주치니까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다가 잘못하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일단 배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자주 말해서 화상 영어를 시작으로 제가 영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그 전에 뭐 회화 학원도 가보고 그냥 일반 그 영어 학원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화상 영어였어요.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늘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필리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이게 원래 그 어학연수 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학연수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을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그 어학연수 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5개월간 이제 어학연수를 갔고 이제 갈 당시에 같이 온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동기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 보통 보니까 3, 4개월짜리로 많이 왔고 길게 저처럼 5개월짜리로 온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한 4개월 정도 하고 가기 시작했고 호주로 다 갔어요. 그리고 자, 그럼 1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끊고 제가 2편은 다음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제발 please subscribe my channel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oncub.com, oncoup.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제발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